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드디어 이번 시간에 수소 원자의 최고의 봉우리인 에너지 양자화에 대하여 첫 발을 디디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소 원자 문제를 푼다, 이 말은 가장 먼저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 즉 그 스펙트럼이 어떤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러면 그 스펙트럼의 파장을 내는 그 파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고, 또 세 번째 목적, 네 번째 목적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적인 어떠한 파장의 빛을 수소 원자가 방출해 가지고 그것이 스펙트럼에서 관측이 되어질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도 했지요. 어떤 것을 하면서 했습니까? 보원자 모델을 하면서 했지요. 그 당시에 보원자 모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파장의 빛이 수소 원자로부터 나올 것인가, 그걸로부터 이른바 발머 계열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소를 방정관에다가 수소를 조금 채워가지고 그 방정관에다가 고전압을 가하면은 수소가 들어져 있는 방정관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빛을 프리즘에다가 넣어가지고 관찰을 해 보면은 빛이 띄엄띄엄하게 나오거든요. 빛이 띄엄띄엄하게 나온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뭔지, 선 스펙트럼이 뭔지 그 개념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수소 원자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고등학교 때 배울 적에 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정을 내세워서 수소 원자 문제를 풀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정상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비록 가속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도 있었고, 전자는 자기가 속해져 있는 궤도에서만 돌고 또 다른 궤도로 옮긴다, 즉 천이한다 그래. 천이하게 되어지면은 천이하는 그 순간에 두 궤도 간의 빛을 방출한다, 이런 것이 보원자 모델의 기본적인 가설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론을 만들 적에는 가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론이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보원자 모델 같은 경우는 가설도 많은 데다가 쓰이는 용도가 수소 원자 거의 딱 하나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원자 모델이 수소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지만은 다른 원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을 설명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런 모든 제한들을 다 극복하고 잘 성공했어요. 즉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들의 스펙트럼도 잘 해석해냈어요. 즉 그 스펙트럼에서 어떠한 빛이 나올 것인가, 또 그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슈레딩거 방정식은 잘 해결해냈단 말이에요. 그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조금 해왔고, 무엇보다도 수소 원자 문제에 있어서 제일 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 되어지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로 꽃이거든요. 그 꽃을 거꾸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 꽃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꺾을 수가 있냐면은 이거예요. 이 방정식 제가 쭉 처음부터 적어놨지요. 유도를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우리 한국말로는 지름 방정식이라고 해요. 지름,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 방정식. 즉 영어로는 레디알 방정식, RADIAL이 레디알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r 함수로서 라지 r을 구해내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왜 라지 r을 구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p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p사이는 r, 세타, 파이 그것들의 곱으로 가정이 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파이에 대한 미방이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파이를 구해내었고, 어떻게?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im 파이 그렇게 구해냈고, 두 번째는 세타에 대한 미방은 이렇게 된다고 유도를 해냈고, 이것의 해는 버금 르장드르 함수라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이제는 이것을 공부할 거야. 이것을 공부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 라지 R 있죠. 이 라지 R을 또 다른 말로는 캐피탈 R, 즉 대문자 R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앞으로는 라지 R 이 표현보다는 캐피탈 R 그런 표현을 많이 쓸게요. 이 캐피탈 R을 구하는 데가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p사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오늘 문제를 약간 확장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까지는 구자표계의 원점에 양성자로 된 수소 원자 핵이 전하 2를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전자가 전하 마이너스 2를 가진 상태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은, 이번에는 이 구자표계의 원점에 양성자가 Z개가 있다. 그러면 핵의 총 전하는 ZE가 되어지겠죠. 이때 여러분들 이 Z가 뭐예요? 원자 번호죠. 그리고 여전히 전자는 하나만 있는 경우를 취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떤 경우가 되어지냐면은, Z가 1이라면 당연히 수소 원자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몇 개요? 즉 원자 번호가 뭐예요?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륨에서 만약에 전자도 2개 있는데 헬륨이 이온화가 되어져 가지고 헬륨 플러스가 됐고 전자 하나가 가버렸다. 그러면은 헬륨 이온 같은 경우는 이쪽에가 양성자가 2개인 헬륨 핵이 있고 전자가 하나만 있는 이온화된 헬륨 원자가 되어지겠죠. 또 리튬 플러스 플러스, 즉 리튬은 양성자가 3개이기 때문에 리튬 원자 핵은 총 전하가 3, 2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리튬 원자가 3개의 전자가 있는데 2개의 전자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리튬이 리튬 플러스 플러스 이온이 되죠. 이온이. 그래서 리튬 2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도 수소 원자 문제를 푸는 것과 유사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앞 시간에 우리가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적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의 제곱 그렇게 했죠. 여기서 2라는 것은 전하 2의 숫자 넘버 2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에가 2의 전하량으로 된 양성자가 Z개가 있고 전자가 하나만 있다.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원자 번호 Z이면서도 전자가 하나만 있는 이온화된 원자가 되어지겠죠. 물론 수소 같은 경우는 이온 안 된 상태지만, 그래서 이러한 원자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수소 원자의 문제를 풀 때와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어떤 것만 할 것이냐면은, 가운데 양성자는 일반적으로 Z개인 원자 핵이 있다. 그것으로부터 외부에는 전자가 딱 하나만 있다. 이러한 원자들을 수소 유사 원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하이드로전 라이크 아톰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가 Z개의 양성자가 있고 이쪽에가 전자가 딱 하나만 있는 수소 유사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적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2의 제곱이요. 수소 같은 경우는 Z가 1이기 때문에 앞 시간에 우리가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 제곱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쪽에가 Z개의 양성자가 있고 한 개의 전자만 있다고 했을 적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2의 제곱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레이디얼 이퀘이션, 즉 지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은 먼저 이 수식을 약간 변경을 시켜주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 전개를 해줄 거야.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도 h바의 제곱분의 2m을 앞으로 끄집어내주면은 이것들은 이렇게 다시 적혀줄 수가 있고 이것은 얘가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2의 마일 제곱분의 L의 L 플러스 1의 h바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이것을 풀어 헤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총 전하가 Z2인 수소 유사 원자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도 Z가 따라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치환을 해주려고 해요. 캐피탈 R은 스몰 r분의 U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이 지름 방정식을 스몰 r과 캐피탈 R 간의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U와 스몰 R 간의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캐피탈 R의 2', 캐피탈 R의 미분 그것들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요. 먼저 캐피탈 R의 2번 미분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캐피탈 R을 스몰 r분의 U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스몰 r 같은 경우는 그냥 R로 부르고 또 캐피탈 R 같은 경우는 캐피탈 R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캐피탈 R 프라임 이것은 R분의 U를 미분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미분해? R로 미분을 하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분모 제곱분에 이거 미분 이거 살리고 빼기 이거 살리고 이거 미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U만 남지요. 고로 캐피탈 R 프라임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 캐피탈 R의 2'은 이것을 또 미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분수이기 때문에 분모에 제곱해 놓고 분자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즉 U2'의 R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빼기 분자는 그대로 적어주고 분모를 미분을 하면은 2R 그렇게 되어지죠. 분수 미분법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것도 제가 한번 적어줄까요? 분수 미분법 있죠? 즉 F분의 G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F의 제곱분에 G'F 마이너스 GF' 그렇게 되어지죠. 이거 분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 미분법을 또 얘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R2'이 되어지죠. 그래서 R2'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또 다 약분해주고 못 주고 하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캐피탈 R2'은 여기에다 대입하고 캐피탈 R'은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적어줬습니다. 얘도 적어줬습니다. 얘도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R분의 2 적어주고 캐피탈 R'은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가로 속에 있는 거 있죠. 여기 가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거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이 가로 속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캐피탈 R 같은 경우는 R분의 U 그렇게 되어지죠. 맨 처음부터 캐피탈 R 같은 경우는 R분의 U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먼저 이 식의 양변에 무엇을 곱하냐면은 R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U2'만 남고 이것은 R 제곱에서 R만 남고 이것은 R 제곱이 남고
이것은 E만 남기 때문에 E 적어주고 얘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R하고 여기 적어보고 약분이 되어져 가지고 R분의 EU'만 남고 또 이것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EU만 남지요. 그리고 플러스 이것을 그대로 또 여기에다가 적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R을 곱하면 U만 남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U2' 그대로 적어주고 얘하고 상쇄되죠. 또 얘하고 상쇄되죠. 고로 남는 것은 이제 이것만 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H바 제곱분의 2M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 E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이거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줄 것이냐면은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할 거예요. 즉 이쪽 부분을 VEFF라 해가지고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우리 한국말로는 유효 포텐셜 에너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먼저 이 수식을 보면은 이 수식 자체가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슈레딩거 방정식 외우라고 했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1차원에서 마이너스 2m분의 h바의 제곱 dx의 제곱분의 d의 제곱 p사이 플러스 v p사이는 2 p사이, 이것이 원래의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실제 문제를 풀 적에는 이것을 또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은 p사이의 2- 플러스 h바의 제곱분의 2m 해놓고 e 마이너스 v p사이는 제로 이렇게 되어진다겠죠. 그래서 이 수식하고 이 수식과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서는 p사이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지만은 이것은 u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잖아요. 이 수식을 봤을 때 뒤에 있는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포텐셜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즉 원래 쿨롱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의 제곱, 이것이 쿨롱 포텐셜 에너지였었는데 여기에가 이 항이 추가로 따라 붙어져 가지고 마치 추가로 따라 붙어준 이 항과의 합이 전체 포텐셜 에너지인 양, 즉 실제의 포텐셜 에너지인 양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를 쿨롱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이것을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실제적인 포텐셜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먼저 이거 쿨롱 포텐셜 에너지죠. 쿨롱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쪽에가 마이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지죠.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는 이것과 이것의 합이지요. 이 두 개의 합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핵에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전자가 핵에 구속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전자가 핵으로부터 도망을 못 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물질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전자가 핵으로부터 냅다 멀리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은 물질들 금방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구속 조건 중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소 원자는 사라지지 않고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전자가 핵에 붙들려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핵 주위에 존재한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가 빨간색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핵으로부터 못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이거 중요해.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물리 공부 잘 못합니다. 자,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가 실제적인 포텐셜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겠어.
그러면은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이펙티브 포텐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전자가 수소 원자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기껏해야 수소 원자의 핵 주변에서 존재한다. 그 말은 전자의 에너지가 어떠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음수 값을 가져야 되죠.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왜 음수 값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거 기본 개념으로서 매우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전자의 에너지가 이 값이다. 즉 전자 에너지가 이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로축 같은 경우는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가 뭐예요? 에너지 단위 줄이죠. 그래서 에너지 자체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거리 R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죠. 에너지는. 그래서 에너지가 이 정도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전자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바로 이쪽. 여기 R1과 여기 R2 이 사이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자의 에너지가 0보다 더 커버렸다. 그러면 전자 에너지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전자가 어때요? 이쪽에 존재하고 있다면은 이쪽에서는 전자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어 없어? 없죠. 없기 때문에 전자가 R이 무한이면 이쪽으로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전자의 에너지가 0보다 적다면은 기껏해야 전자의 존재의 범위는 바로 이 범위다. 그 말이야. 에너지가 여기일 때. 그리고 만약에 전자의 에너지가 딱 여기 극점이다. 여기 극점이라면 전자는 어디서만 존재할 수 있어? 딱 이쪽 R0 지점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죠. 즉 핵으로부터 거리가 R0가 되어지는 그 위치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는 핵에 구속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E는 0보다 적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은 이 그래프 있죠.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런데 L 이것이 뭐예요? 궤도 양자수 또는 방위 양자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방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양자수란 말인데 여기서 L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점점 이렇게 높아지겠지요. L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이 L 값이 있죠. 궤도 양자수 L 값은 크면 클수록 가운동량이 커져요. 이건 나중에 배워. 다시 한번 궤도 양자수 L이 크면 클수록 가운동량이 커진다. 그것은 나중에 배운다고 했어요. 요 앞전에 제가 변수분리 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 한번 했을 거야. L 제곱은 L에 L 플러스 1의 H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치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L이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안 배웠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다만 참고로만 얘기를 할게요. 이 L이라는 것은 가운동량인데 L이 크다 그 말은 가운동량이 크다 그 말이잖아요. 고로 L이 크다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에너지 자체는 0보다 적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 그래프가 0보다 높은 곳은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L이 크면 클수록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원점에가 핵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핵과의 거리가 여기서 이것이었는데 지금은 L 값이 커지면은 핵과의 거리가 여기서 요만큼이 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 값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전자가 핵 가까이는 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본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시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R 함수로서 캐피탈 R을 구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구하는 방법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이 방정식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U를 구해냅니다. U를 구해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내? 캐피탈 R을 구해내죠.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캐피탈 R이란 것은 R분의 U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U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R로 나누어가지고 캐피탈 R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식 있죠. 이 식에서 그대로 출발을 해서 캐피탈 R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캐피탈 R을 구함에 있어서 이 식으로부터 출발을 할 거야. 먼저 이 지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 지름방정식을 푼다 그 말은 R 함수로서 캐피탈 R을 구해야겠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치환을 할 것이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로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루트 h바의 제곱분의 8m 절대치 2 R 이것 자체를 로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죠.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P라고 그렇게 또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은 로라는 것은 결국은 PR 이렇게 치환이 되어지고, 여기서 P라는 것은 상수지요. P제곱 R제곱은 뭐예요? 로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맨 위가 캐피탈 R이고 그 밑에가 즉 독립변수가 그냥 R인 이러한 관계잖아요. 이러한 관계인 이 지름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변환해 주려고 하냐면은 맨 위가 캐피탈 R이고 캐피탈 R 함수로서 로를 도입을 할 것이고, 이 로는 다시 R 함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로 변환시키려고 해요. 이때 로와 R과의 관계는 PR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P는 이것이고, 그러면은 먼저 캐피탈 R과 R 관계로 되어져 있는 이것과 이것을 캐피탈 R과 로 관계로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 맺어줄 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체인룰. 자, 봅시다. 원래 dr분의 dr이 있어. dr분의 dr이 있어. 즉 R에서 캐피탈 R로 가는 이러한 함수였었는데, 이러한 함수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R에서 로로 가고 로에서 캐피탈 R로 가는 그러한 체인룰 형태로 변경시켜 주려는 구조로 바꿨지요. 고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구조를 여기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되어지게끔 했지요. 고로 여기서 dr분의 d 캐피탈 R 이것은 곧바로 여기 R에서 이렇게 가는 구조야. 그런데 이것을 체인룰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죠. 먼저 dr분의 d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dr분의 d로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d로분의 d 캐피탈 R 그렇게 되어지죠. d로분의 d 캐피탈 R 이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로는 PR이고 P는 상수이기 때문에 dr분의 d로는 P가 되어지죠. 고로 dr분의 d 캐피탈 R은 P d로분의 d 캐피탈 R 그렇게 되어진다. 이 관계, 즉 이것과 이 관계로부터 dr분의 d는 p d로분의 d 그것이 성립하죠. 이번에는 dr 제곱분의 d 제곱 캐피탈 R 그것을 구해줘야 되죠. 왜? 지금 캐피탈 R이 로에 의존하는 함수 형태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dr분의 d 또 dr분의 d 캐피탈 R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dr분의 d는 p d로분의 d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줬어. 이렇게. 그러면 p는 상수이기 때문에 맨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P제곱에다가 로로 두 번 미분했으니까 D로 제곱분의 D제곱 캐피탈 R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H바의 제곱분의 P제곱이라는 것을 계산 한번 해봅시다. 왜 이것을 계산하냐면은 이것들의 관계를 여기에다 대입하고 나면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H바의 제곱분의 P제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서 P가 이것이기 때문에 P제곱은 H바 제곱분의 8M 절대치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H바 제곱분의 P제곱은 8M 절대치 2가 되어지고, 왜 여기서 2에다가 절대치를 씌워줬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전자는 핵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음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들어간 데에다가 절대치를 씌워줘야만 루트를 씌울 수가 있죠. 그리고 H바 제곱분의 P제곱이 8M2이기 때문에 H바 제곱분의 P제곱 분의 2M2,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분모가 8M 절대치 2이고 분자가 2M2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4 절대치 2분의 그냥 2, 그것이 남죠. 그런데 분모에 있는 2가 절대치를 빠져나올 적에는 이 값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지죠. 이제 이 두 개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P제곱분의 D로 제곱분의 D제곱 캐피탈 R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R분의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에서 로가 PR이잖아요. R이란 것은 P분의 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R분의 2라는 것은 로분의 2P 그렇게 되고, 또 DR분의 D 캐피탈 R은 이렇게 되어지죠. P D로분의 D 캐피탈 R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V 이펙티브 그대로 적어줬죠. 그리고 R 이코르 제로. 그러면은 이 식의 양변을 P제곱으로 한번 나눠줘 봅시다. 이 식에서 이렇게 넘어올 적에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고? 양변에다가 P제곱분의 2를 곱해주자. 그러면은 여기 P제곱과 얘는 상쇄되어지고, 또 여기 P제곱 있죠? 그것도 얘하고 상쇄되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H바 제곱분의 P제곱 분의 2M2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H바 제곱분의 2M2R 이것 같은 경우는 P제곱분의 2를 곱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H바 제곱분의 2M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이펙티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V 이펙티브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P제곱분의 1을 곱해갖고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한번 봐봅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요리 왔어. 그래서 H바 제곱분의 P제곱 2M 적어놓고 4파이 이플론 제로 R분의 Z2의 제곱, 4파이 이플론 제로 R분의 Z2의 제곱 그렇게 적어놨죠. 이것은 H바 제곱분의 P제곱 있죠. 그것이 8M 절대치 2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에가 2M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되어져 가지고 4 절대치 2분의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그대로 적어주고 4파이 이플론 제로 Z2의 제곱도 그대로 적어준데, R분의 1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R분의 1은 로분의 P가 되어지죠. 그래서 R분의 1은 로분의 P 그렇게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게 된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무엇을 또 참고해 보냐면은 로를 뺀 나머지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4 절대치 2분의 1 그대로 적어놨고, 그 다음에 4파이 이플론 제로 그대로 적어놨고, Z2의 제곱 적어놨고, 그 다음에 P죠. 루트 H바 제곱분의 8M 절대치 그것을 P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기 2하고 여기 4는 2로 이렇게 약분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여기 4 파이 에필론 제로 H바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Z2의 제곱 이것도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줬고, 이제 남는 것은 2하고 절대치 2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 속에다가 4절대치 2제곱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있죠? 이것은 그대로 적어줬어요.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앞부분은 또 그대로 놔두고 2절대치 2분의 n만 남죠? 이쪽이.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z는 그대로 쓰고 알파 적어주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적어주되 c제곱을 하나 넣어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가 어떤 값이어야 되냐면은 알파가 이 값을 가지면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아지거든요. 이때 알파는 4파이 엡실론 제로 h바 c분의 2제곱 이 값을 갖는데 이 값을 미세 구조 상수라고 해요. 파인 스트럭처 컨스탄트.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약 137분의 1이 나옵니다. 미세 구조 상수 알파는 137분의 1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이나 그 뒤에 섭동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있죠. 이것들을 참고해서 쭉 계산했죠. 그 결과를 람다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분의 람다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고로 이쪽은 로분지 람다 r 그렇게 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나왔죠. 즉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뒤에 있죠. r제곱분의 p제곱은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r제곱 p제곱은 로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것은 로제곱분의 l의 l 플러스 1의 r 이것은 로분의 람다 r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싹 다 여기에다가 새로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죠. 보세요.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쪽에서 r제곱 p제곱이 로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고 그 다음 이것이 로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로분의 람다 r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r 마이너스 4분의 1r 그렇게 되어졌죠. 이코르 제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식이 이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잘 풀어가지고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손으로 직접 구해 봅시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